2023년 10월 28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10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자, 그 전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나는 그냥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그냥 그 종목이 올라서 돈을 벌고 싶을 뿐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 미쓰리 말대로 시황도 알아야 되고, 그 시황 안에는 대한민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미국의 경제지표 봐야 되죠. 거기에다가 연준의 금리 결정 체크해야 되죠. 연준뿐입니까? 때가 되면 또 ECB도 확인해야 되고요. 중국도 체크해야 되고요. 거기에 국제 유가, 국제 금값, 국채, 기타 등등, 나는 그냥 어떤 종목 사서 돈 벌고 싶을 뿐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 과연 그 수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걸 언제 다 정리해서 언제 내 거를 만들고, 그거 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다음 날이 돼서 또 다른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은요, 저는 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미 없다라는 표현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증권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기자나 이렇게 경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야기를 만들어놔야 되고, 뭔가 흥미롭게 뭔가 만들어내야 되고,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고, 그 안에 뭔가 깊이 있는 것처럼, 뭔가가 되게 아주 어렵고 되게 무거운 뭔가가, 내가 감히 알 수 없는 그 뭔가가 있는 것처럼 예쁘게 포장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저도 한때 증권사 근무하면서 맨 처음에는 내가 이제 세상의 모든 거를 다 알겠구나 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정말 매일매일 자료 정리해서 내 거 만드는 것도 벅차고,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니까 또 맨날 장 끝나자마자 술 마시러 다니고, 거기에다가 브로커였으니까 고객들 만나러 다니고, 그리고 아무리 제가 열심히 그 모든 자료를 정리해서 제 걸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게 정작 시황이라든가 주식 매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 제가 그 내린 결론이 뭐냐면, 수많은 매매를 통해서, 한때는 시스템 트레이닝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했었고요. 일정 매매, 재료 매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초반에 만들었던 멤버 1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세력 매매, 뭐 일정 매매, 뭐 어떤 차트 매매, 하여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식을 하려면 이 정도는 매매해봤었다라고 할 정도로, 어디 가서 기죽지 않을 정도로 수많은 매매를 해본 결과 딱 하나, 그냥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단지요.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냥 2023년 10월 27일 혹은 28일 혹은 2023년 7월 현재 증시에서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뭘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거를 관찰하고 있으면 또 어느 순간에 관심은 바뀝니다.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작년도 연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고요. 그 당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는 계속 매일매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상황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채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거요, 이제 4월 달 넘어가면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야기 아마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식이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있어요. 한 가지 이슈를 오래 가지고 노는 거를 싫어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 그리고 어떤 호재가 있었을 때 이 호재가 선반영됐어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결코 한 가지 이슈를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섭렵하시기보다 지금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장 핵심 이슈가 뭔지, 그러면 사실 이슈가 하나뿐만은 아니거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결정도 있죠. 무엇보다 3분기 어닝 시즌이죠. 그리고 지금 그 이팔 전쟁이라고 불리우는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쭉 나열해 놓고 미쓰리가 3분기 어닝 시즌의 관전 포인트는 뭐고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그 고심은 뭐고 이렇게 딱딱 핵심 포인트를 찾아서 그 이슈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증시에 반영이 될 때까지 쭉 그 흐름을 이어가시면 되고요. 그러다가 하나씩 지워나가는 거예요. 1순위는 이제 네가 아니구나. 만약에 지금 다음 주에 이제 11월 달 연준의 금리 결정이 눈앞에 다가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월 금리 결정, 지금 동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그 금리 결정이 끝난 다음에는 일단 연준의 금리 이슈는 조금 뒤로 밀리겠죠. 물론 이번에는 12월 중순에 바로 올해 마지막 연준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누그러뜨려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12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냐 마냐라는 이슈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여러분들은요, 너무 많은 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에 국제 유가 이야기 안 하죠. 뭐 금값도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미쓰리가 국제 금값 혹은 국제 유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때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국제 금값 1,600달러 선에서 저 이 정도면은 한번 뭐 매수해 볼 만해요라고 얘기를 했고, 제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쏙 기억나시라고 그때 제가 금반지를 사서 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새날 방송에서 제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제 손가락에서 반짝반짝하는 그 금이 바로 그때 산 금이다.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감산을 하고 뭐 감산 연장을 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어쩌고 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100달러 간다고 얘기했을 때 100달러 못 갑니다. 100달러 못 가고요. 90달러 넘어갈 수는 있는데요. 글로벌 경제 둔화 때문에 가장 순수한 녀석인 국제 유가는요, 100달러 못 갑니다.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잡아드리죠. 지금도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할 때 국제 금값이 어땠고 국제 뭐 미국 채권이 어쩌고 뭐 이야기를 주저리 막 이것저것 끌어내지만, 저는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수많은 이야기, 즉 일명 혀를 길게 뽑는 이유가 뭘까? 진짜 중요한 걸 몰라서 저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도 언제든지 뭐 금값이나 국제 유가나 뭐 국채나 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매일매일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에서 여러분들이 미쓰리 나 멘탈이 흔들려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적당한 시기에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멘탈 어느 정도 잡히셨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뭐 이슈 다 필요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누가 시장을 판치고 있느냐. 뭐 리드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왜? 리드를 못하거든요. 지금 주식시장은 애널리스트들이 깔아놓고 그다음에 기관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기려고 하고,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은 개인들에게 매수할 때, 그러니까 빠질 때마다 저가 매수 임해라. 거기에 대한 명분이 뭐였습니까? 코스피 2400포인트는 올해 연초에 빠진 만큼 지금 저가니까 지금 매수에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시대의 개소리를 하면서 개인들에게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매수해 줄 거다. 그러니까 개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주식을 담아라. 그래서 지수를 지켜라. 그래야지만 기관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건데, 문제는 개인들은 지수를 리드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계속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2300포인트를 이탈했습니다. 자, 그러자 지난주 금요일 날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개인들은 1000억 원대,
기관은 2천억 원대 매수를 하면서 코스피 종가를 2302포인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마치 여러분 9월 15일 같은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9월 15일에 어땠어요? 기관이 금요일 날 꾸역꾸역 매수해서 2601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그때가 9월 15일이었거든요. 지금 10월 27일이죠. 보름 조금 지났습니다. 아니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뭐 매매일수로 따지면은 30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코스피가 무려 300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미쓰리가 여러분 2600포인트 이탈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부터 개인들은 2500포인트를 유지하려고 애를 쓸 거고, 그러나 슬프게도 2400포인트도 이제 내주게 될 것이며 정말 2300포인트도 깰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살벌하게 해드렸죠. 어쩌면 길게는 1년 넘게, 그리고 짧게는 한두 달 전부터 이미 여러분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뭐 2750, 2800, 2950포인트 이거 다 개소리예요라고 제가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정말 많은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께서 주식은 하락하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계시고, 진짜 미쓰리 말대로 그렇게 물갈이가 깨끗이 돼야지만 주식들이 가볍게 움직입니다. 저는요, 이걸 단순히 뭐 세력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모든 주식은요, 모든 종목에는요, 그 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대주주일 수도 있고, 외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력일 수도 있고 있는데, 그냥 다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주인들은요, 일단 개인들이 막 설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개인들이 설치는 건 언제냐면 자기네들이 충분히 수익이 난 다음에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 이슈를 질금질금 흘리고, 그다음에 차트를 질금질금 만들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고객님들, 회원님들, 이 종목 차트가 이러니까요, 매수 가격 얼마고 매도 가격 얼마고 손절 가격이 얼마예요, 이렇게 개인들을 끌어모을 때, 그때 개인들이 들어서 자기네들 물량을 받아주면 땡큐인 거고요. 나 아직 올려야 되는데, 나 지금 가격 올려야 되는데 자꾸 그냥 개인들이 막 들이대가지고 불편해 죽겠네 하면 안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명 세력들도 실망 매물이라는 매물을 일부러 손해를 보더라도 물량을 내놔버려요. 그래서 부여잡고 있는 개인들을 떨궈냅니다. 그래야지만 가볍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주식이 올라갈 때는요,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에서 대부분 모든 종목이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는 건 땡큐지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특정 종목의 매기가 몰려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로 음봉 만듭니다. 위로 꼬리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들이 다른 종목에서 손해봤기 때문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가는 종목에 몰빵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상승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시황이 아니면 오히려 그들은 더 힘든 매매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10월 27일 금요일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12% 하락, S&P 500이 0.48% 하락, 나스닥은 0.38% 반등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악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 기업들은 나스닥에 많이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나스닥의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반등, 그러나 반등폭은 0.38%입니다. 자, 이날은요, 미국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가 발표됐고 기술주 실적이 이어지고 있으며 중동 지역의 위험이 나타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자,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9월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변동폭이 큰 거를 모두 포함한 가격 지수인데 전월 대비 0.4% 증가, 전년 대비 3.4% 증가입니다. 자, 9월달 개인 소비 지출, 8월달에는 0.4% 증가했었어요 라고 했는데,
이번 9월 달은요. 전월 대비 0.7%, 그러니까 8월 달보다 개인 소비 지출이 더 많아졌죠. 시장 예상치는 0.5% 증가됐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9월 달 근원,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은 전월 대비 0.3% 증가, 전년 대비 3.7% 증가했어요.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10월 달에 발표한 미국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4.2%로 올해 5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돈다방 미쓰리 초반에는 여러분들의 멘탈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의원들이 가장 잘못했던 게 무엇이냐면 일단 인플레이션의 어떤 상황, 인플레이션의 규모를 가늠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2022년 작년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출렁거릴 때 바보 같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무시하고 금리를 동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죠, 여러분. 돈은요,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서 몸집을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돈의 가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돈이란 녀석이 덩치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게 만약에 빚이 될 때는 이자 부담, 빚 부담이 커지는 거고,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게 투자라면 사실 똑딱똑딱 시간이 지나가면서 돈을 많이 벌어주면 땡큐인데 실질적으로 돈이 또 그렇게 많이 벌어주게 되진 않죠. 뭐 여하튼 유동성 얘기를 해보면 연준은 그 당시 유동성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75bp씩 과격한 금리 인상을 4번을 연속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경제 지표들의 속도감이에요. 금리 인상을 땅 한다고 이 유동성이 딱 잡혀서 인플레이션이 딱 꺾이는 게 아니라 시간차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왜 생산자 물가지수가 몇 달 뒤에 소비자 물가지표로 전환된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 뭐예요? 이건 도매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여러분들이 편의점 가서 실질적으로 최종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가격이다 보니까 그 반영되는 것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서 안 되고 있는 게 뭐예요? 인플레이션 못 잡고 있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최근 들어 뉴욕 증시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 고금리 국채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역설적으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증시가 하락하고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우려로 지갑을 열지 않게 되고 지갑을 열게 되지 않으니까 소비 지출 관련된 경제 지표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적게 쓴다고 해도 내가 마트 가서 사야 될 물건의 단가가 일단 올라갔기 때문에 내가 덜 산다고 해도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가격은, 돈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바로 개인 소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원두커피 원가가 올랐다. 그거는 유가가 올라가면은 커피를 이동하는 그 배에 들어가는 원유 가격이 올라서 원두 커피의 원가가 올라간다. 그게 나중에 소비자 가격에 반영된다라고 하지만 그 수입되는 원두가 수많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 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똑딱똑딱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유동성이 잡혔어야 되고 물가가 잡혔어야 되는데 연준이 그 짓을 못한 겁니다. 자, 어닝 시즌 인텔, 포드, 엑손모빌, 쉐브론 어닝 시즌 실적 발표했고요. 제가 개별 종목들은 특별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는 3분기 어닝 시즌 여러분들이 어떤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한 주는 모든 시각이 어디에 꽂혀 있느냐? 바로 10월 31일부터 11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11월 FOMC 회의. 물론 지금 금리 동결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뭐냐면 11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에도 금리 동결을 할까 말까 이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조심스럽게 미국도 반등을 모색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분명히 11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할 거고요. 지금 분위기 2.8 전쟁이든 아니면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이든 뭐 어떠한 이유로 12월 달 금리 인상 카드를 뺀다면 제낀다면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죠. 그러나 그 안정도 완전한 안정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건 뭐냐면 내년 초에 연준이 빨리 금리를 인하해 줬으면 좋겠다. 왜? 지금 5%의 이 금리는요. 2007년도 금융위기 직전의 미국의 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국민들이 이 5%의 금리를 겪어내기에 버겁습니다. 금리는 오르죠? 물가는 안 내리죠?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시장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거는 빨리 내년 상반기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뭐 2.8 전쟁이든 뭐 다른 이유든 어쨌든 간에 좀 제발 금리 인하 좀 고려하고 있다. 그런 얘기만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인드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뉴욕 증시 뭐 크게 그렇게 설명해 드릴 게 없어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여러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했던 부분 그리고 어떤 부분이 중요했는지 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힘들어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이따가 오늘 10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새날 공개 방송에 참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은 제가 내일 일요일 날 해드릴지 아니면 월요일 날 방송하고 샌달러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이따가 이제 행사 마감하고 해서 내일 피곤하고 그래서 방송이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일요일 날 돈다방 미스리가 올라오지 않으면 아이고 저놈 가시나가 저거 피곤했어. 월요일 날 해주려나 보다라고 월요일 날 오전 방송을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날씨가 좋죠?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예. 정말, 부서질 것 같은 하늘과, 정말 이렇게 막 반짝반짝거리는 햇살 때문에, 가끔씩, 예, 시간이 지나가서 그래도 요즘 바쁜 시간 동안에, 많이 잘 이겨내고 있다고 하지만, 예, 순간순간, 제가 어저께 이제 오늘 이따 공개방송 가는 것 때문에, 어제 금요일 날, 염색을 하러 미용실을 갔는데 그 미용실은 우리 행운이가 너무 좋아했던 곳이고 그다음에 행운이랑 매일 거의 지하철역 한정거장 되는 거리지만 행운이와 매일 산책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인데 미치겠더라고요. 아주 너무 힘들어서. 예. 여하튼 예.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서 잘 위로해 주고 있고요. 점점 나아지겠죠. 그러나 완전히 잊을 수는 없을 거고요. 예. 너무나 아름다운 날씨에 갑자기 문득 행운이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한테 행운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